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옵션 만기일인 목요일 시장입니다. 일단 아직까지 변동성이 크지 않고요. 오늘까지 장중 조정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약 5거래일 동안에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오르고 있고요. 코스피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지금은 또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돼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 오늘까지 오른다면 10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가져가면서 확실한 상승장의 모습을 보여줄 텐데 일단은 옵션 만기일인 만큼 변동성에 대해서는 끝까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1시간 30분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또 상승장이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 글로벌 시장은 예측한 대로 간밤에 재료들은 나온 상황입니다. FOMC 의사록에서는 비둘기파적인 스탠스가 여전히 감지가 되고 있었고요.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잘 진행 중이며 합의기구를 또 만들고 있다라고 문희신 재무장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 ECB 역시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다시 나타나면서 새로운 악재가 돌출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시장도 아직까지는 잘 버텨주면서 장중 조정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래소 시장이 코스닥 시장 대비해서는 조금 덜한데 시총 상위주들 가운데선 대체적으로 조정 나오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업종 그리고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코스닥은 개별 종목 이슈로 오늘도 움직이는데 일단 시총 상위주들은 견조한 흐름들을 전체적으로 이어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시장 평온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떻게 보자면 어떻게 보면 옵션 만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봐야 되기 때문에 평온함 속에서도 이 잔잔한 곳에 누가 돌을 던지면 크게 일렁이는 것처럼 그런 시장 목요일을 끝까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나올 수 있는 변동성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리고 오늘 이후의 시장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한미 정상회담까지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시장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이번 달 수출이 반도체 부진 속에서도 이 조업일수 증가 등에 힘입어 증가세로 시작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1일부터 열흘 동안 수출은 15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9%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17억 7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줄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호 아시아나의 자구 계획 제출과 관련해 대주주의 제기가 아니라 아시아나항공이라는 회사를 살리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다고 하며 3년의 기회를 더 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는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3년의 자구계획 이행 기한을 제시하며 긴급자금 5천억 원 지원을 요청하는 데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와 영국은 브렉시트 기한을 오는 10월 31일까지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EU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특별 정상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으며 곧이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을 만나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탈퇴 조건에 대한 합의 없이 영국이 자동으로 EU에서 나가게 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는 피하게 됐습니다. 막바지 무역 협상에 열을 올리는 미국과 중국이 향후 도출될 무역 합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무역 합의에 대한 강제 이행 장치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거의 모두 합의했다며 미국과 중국이 앞으로 진행되는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한 이행 사무소들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증시 흐름 이어갑니다. 자, 코스피가 여전히 약보합권 유지합니다. 지금 보합권 수준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0.11%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2228부터 2219까지 빠져내려왔고요. 장중에 2220포인트도 살짝 무너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220포인트는 회복을 했는데 위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를 만나볼까요? 기관만 삽니다. 외국인이 지금 소폭 매도고요. 기관의 매수 물량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기관 오늘 다 파는데 연기금이 무려 1188억 원을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기금 지금 굉장히 많이 사고 있고요. 특히 선물 쪽에서도 814억 원을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은 548억 원, 오늘까지 개인 10거래일 연속 매도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부터 현대차까지 모두 빠집니다. 낙폭들은 크진 않고요. 장중 1% 안쪽에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주들이 이렇게 빠지다 보니 지수 자체도 좀 밀려 내려가는데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그리고 LG생활건강 올라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보합이고요. 포스코와 현대모비스는 1% 안쪽에 1% 안팎의 하락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자, 신한지주부터 KB금융까지 지금 금융주들도 소폭 조정이 나오고요. 삼성물산, 네이버, SK텔레콤 모두 보합입니다. 일단 시총 1위부터 15위까지는 소위 재미없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764.94입니다. 일단 거래소와는 좀 다른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 시장이고 0.6%가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하도록 하죠. 보시는 바와 같이 766 장중 고점이고요. 오늘 종일 거의 765, 66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수급 주체가 어떤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쌍끌이 매수입니다. 기관, 외국인, 동반 매수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전 주체가 소폭씩 사주고 있고요. 연기금이 107억 원 사줍니다. 일단 연기금 오늘 양시장에서 강하게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은 418억 원, 또 상승장에서 매도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신라젠도 올라가고 포스코케미칼 올라가는 가운데 바이로메드 보합 그리고 CJENM이 3%대의 강한 조정이 나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전체적으로는 지금 상승 분위기 올라가고 있고요. 분위기 괜찮습니다. HLB 보합인 가운데 보톡스 관련주도 오늘도 올라갑니다. 펄어비스도 상승, 스튜디오 드래곤도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올라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슈젤도 올라갑니다. 일단 어제 슈젤 급등 나왔고요. 오늘도 또 상승하면서 42만 원대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파라다이스 역시 18,600원 중국 관련 소비주들 오늘 괜찮습니다. SK머티리얼즈, 제넥신 빠지는 가운데 ABL바이오는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봅니다. 자, 이 거래일 연속으로 조정이 나왔는데 오늘 다시 강달러가 이어집니다. 상승폭이 크진 않습니다. 1원 정도 올라가면서 1139원 60전에 거래되면서 1140원 부근까지 또 바짝 다가섰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 이슈 정리합니다. 유안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의 일단 이슈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특별하게 언론상에서 많이 보도는 되고 있진 않지만 일단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점에서 일단은 시장 대응 전략 일부 고민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전보단 다르게 여론의 관심이라든가 시장의 관심 좀 조금 떨어지긴 하고 있지만 일단 시장 영향은 일단 일부라도 미친다라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한미 정상회담 관련한 결과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정도에 좀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회담의 이제 실질적인 시간대가 이제 1시간 정도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라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일단 정상들 간의 이런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느 정도 실무진에서의 협의가 좀 있지 않은 이상은 극적인 협의안이 나올 여지는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회담의 포인트는 지난 하노이 북미 회담에서의 협상 결렬 이후 북미 간의 간극을 얼만큼 이제 한미 간의 협의에서 줄일 수 있을까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예상은 이러한 간극을 이번 회담에서 줄인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유화 제스처를 취할 수 있을 것인가에 있어서 시장은 반응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우선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라는 소식 등의 대북주들의 이런 주가가 상승한 이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라는 점 등도 일단 시장의 기대치가 그만큼 한정적이다라는 점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물론 오늘 대북 관련주들 철도라든가 일부 관련주들 같은 경우 내일 회담 결과를 앞두고 일단 소폭 상승 나오고 있긴 하지만 예년과는 다른 시장의 관심이 비중이 좀 떨어진 점을 알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번 회담에 있어서 시장 반응은 미미한 수준이다. 그리고 정리하자면은 시장 반응은 두 종목으로 대비해서 지켜보시면 좋겠다 의견 드리고 싶은데요. 대표적인 대북주로 꼽혀지고 있는 현대 엘리베이터 그리고 반대로 방위산업 등 이런 대북 이슈가 부정적일 때 주가 반응하는 빅텍 이 두 종목의 주가 흐름 지켜보시면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시장 반응을 관찰해 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뭐 방산주 얘기도 해주셨고 대북 경협주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이 외에도 저희가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들을 볼까요? 네, 일단 조금 6월 정도 이슈를 보시고 지금 시점보다는 5월 이후를 대비하는 관점에서 코스닥 150 지수 6월 정기 변경 예상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 뭐 보톡스 업체라든가 뭐 기타 다른 업체 같은 경우 연일 상승세에 나오는 점 등과 더불어서 일단 추격 매수가 조금 부담스럽다 가정했을 때는 수급상 이러한 정기 변경 예상 종목군들에 있어서 조금 중장기적인 관심으로 지켜보시는 이벤트 드리븐 전략을 취하시는 그런 관점에서 참고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코스닥 150 지수 6월 정기 변경을 감안해서 일단 4월 말까지 종목 심사 대상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편입이 예상되는 종목들에 있어서 5월부터는 더 윤곽이 확실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실질적인 이벤트 드리븐을 노리는 자금들도 5월 초부터는 통상적으로 유입이 시작되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현 시점에서 예상이 되는 편입 예상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두시면서 일단 주가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시면서 어느 정도 눌림목 시에는 저점 매수로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바라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 종목들의 신규 편입과 또 반대로 편출이 예상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일단 각 12종목씩 총 24종목가량이 이번에 신규 편출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우선 시장에 예상 가능한 종목 가운데 일단 관심 가는 종목군 같은 경우 최근 신규 상장 기업의 코스닥 150 지수에 신규 상장 특례 편입이 기대된다라는 점에서 최근 신규 상장한 ABL 바이오, 에코프로 BM, 유틸렉스, 첨보 등에 있어서 이런 신규 상장 기업군들의 정기 변경에 따른 수급적인 기대감 계속 가져보시면서 이들 종목 계속적으로 관찰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좋을까 굉장히 궁금한 시점이고요. 옵션 만기이다 보니까 오늘 뭐 남은 시간 동안에도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일단 뭐 금일 옵션 만기일 상황에서 사실상 뭐 수급적인 충격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없는 이런 약간 일정 부분 매수 우위의 시장이 조금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이런 점에서는 일단 갈 수 있는 그리고 업종상으로 긍정적인 업종에 그래도 집중하시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앞서 뭐 톡신업체들 같은 경우 연이틀 지금 상승세가 나오는 점 등과 더불어서 톡신업체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등의 연일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 소비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소비 관련주들에 있어서 일단 계속적으로 상승 추이를 따라가는 전략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제반 환경 긍정적입니다. 일단 우선 한중 관계라든가 단체 관광 관련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점. 특히 중국 측에서 관광 분야 이런 차관급 회담에 대한 의사를 우리 정부에 전해온 점, 그리고 또 일부 크루즈 여행 등의 이런 단체 상품 판매가 조금씩 재개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중국 관련 기대감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소비 관련주 내에서도 면세 업종과 그리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면세 업종 내에서는 대표적인 탑픽 종목으로 꼽히는 호텔신라 계속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호텔신라 1분기 호실적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점이고 최근 실적 추정치 역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향후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 역시 가져볼 수가 있겠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카지노 관련주 내에서도 사실은 두 종목밖에 없지만 일단 파라다이스와 GKL 사이에서는 파라다이스를 조금 더 관심권 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단순 외국인 전용 카지노다라기보다는 파라다이스 시티를 통한 이런 방문객 유인이 경쟁사 대비해서 차별화된 점 등과 더불어 중국 관광 회복 수혜가 그래도 카지노 내에서는 가장 클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점에서 일단 이들 두 종목 관심 가져보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관련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전략들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미국 증시부터 좀 여쭤볼 텐데 짧은 조정 기간을 거치고 다시 상승 쪽으로 좀 가닥을 트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사상 최고치 수준을 다시금 넘보고 있는 건데 돌파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올해 들어와서 미국의 3대 지수를 보면은 다우 지수가 한 12%, 그리고 S&P는 14%, 나스닥 지수는 19% 상승했는데요. 현재 짧은 주가 조정을 보인 것은 아무래도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 감소할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오늘 증시가 반등했던 것은 앞으로 순이익 증가세가 모멘텀이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되는 기업 실적 악화라고 찾아오더라도 증시에는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업 실적들을 자세히 보면은 11개 업종 중에서 에너지는 한 21% 감소하고요. 소재도 17% 순이익이 감소하겠지만 이는 주가에 다 반영이 돼 있고요. 또 2분기부터는 순이익이 증가세로 돌아서고 연간으로는 한 3.1%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에도 연간으로는 12% 정도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경제 예측기관들이 그 평균치를 내보면은 올해 GDP 성장률은 미국은 2.3% 전후, 내년은 2% 전후로 여전히 잠재 성장률을 웃돌고 있기 때문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S&P 지수보다 또 먼저 최고치를 경신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나스닥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지금 그 지수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나스닥 쪽은? 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8월 최고치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는데요. FRB가 금리 인상 중단을 했다는 문제, 또 미중 무역 회담에 대한 진정 가능성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파라든지 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연말부터 실적 악화를 우려해왔는데요. 최근 들어와서는 애플이라든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투자 판단이 계속 상향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주들의 모멘텀이 여전히 강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육박하는 이런 주가 수준에도 예상 주가 수익비를 보면은 최근 한 10년간 평균치를 약간 웃돌 정도로 과열 우려감이 없다는 것도 한 가지 호재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예상 순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주가 사항을 계속 떠받쳐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앞으로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혁신적인 기술이라든지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하이테크와 관련된 대형주 쪽의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상승 흐름을 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방송에서 중국 상하이 증시에 과창판 지금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과학 창업판이잖아요. 이게 중소기업판이나 창업판과는 좀 다르고 어떤 종목들이 거래가 되고 상장이 되는지 궁금한데 이 부분 좀 설명 들어볼 수 있나요? 네, 중국 지인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추진하고 있는 과창판 프로젝트에 상당히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들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과창판 같은 경우에는 우량 기업이 해외 상장되면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는 올드 이코노미 기업들만 남는다고 중국인들조차도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올라가지 않고 정책 시장이라는 불명의 딱지를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미중 무역 마찰을 해소하기 위한 대합의점에 이르렀는데요. 중국 제조 2025라든지 국유 기업에 대한 보조금 정책이 이제 앞으로 대폭 수정이 되기 때문에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위기감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과창판 증시가 좀 더 속도를 내면서 추진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과창판 증시는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 증권 시장보다도 더 정부의 관여폭을 간소화시키는 쪽으로 나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상장 신청 요건도 일부 충족하기만 하면 상장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상장 기준도 낮추게 됩니다. 매출액이라든지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이 되지만
앞으로는 적자 기업이라도 기업 규모만 충족이 된다면 상장을 시키겠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거래 기준도 확대시킵니다. 상하 증시 같은 경우에는 가격 등락폭이 상하 10%인데요. 과창판 같은 경우에는 상하 20%로 확대시켜줄 예정으로 있고요. 현재 중국 증시에서는 주가 수익률이 23배 이하를 유지하라고 증권당국이 계속적인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폐지시켜주겠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현재 44개 기업이 상장을 신청을 했고요. 이 중에 3개는 상장 심사를 끝마쳤는데요. 이 안에 그 내용들을 보면은 유니콘 기업이라고 해서 그 기업의 그 주가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액이 10억 달러 미만인 그 비상장 기업들 중에서도 반도체라든지 로봇 제조, 나노텍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 기업 그리고 또 커피 체인점이라든지 수요 비즈니스 기업들도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그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하는 기업들이 속속 상장이 된다는 측면에서 중국 증시의 하나의 호재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호재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거래가 시작되잖아요. 기존 상하이 주식이나 선전 증시에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좀 주게 되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악재라고 하면은 이 과창판 증시로 시중 자금이 몰려나갈 가능성 때문에 기존 증시는 좀 주가 조정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겠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는 중국 증시에도 커다란 호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째는 기술 기업들의 그 상장 붐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평균적으로 10개 이상의 기업이 상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장을 기다리는 예비 상장 기업들이 상당 기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해외 시장으로 빠져나가는데요. 이 때문에 과창판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의 강점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 채널보다도 훨씬 빠르게 상장이 될 수가 있고요. 또한 저비용 구조라는 점에서는 앞으로 그 주가에도 좀 상당 기간 호재가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둘째는 상장 그 기업들이 활발하게 상장이 됐을 경우에는 기존 주식시장에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거죠.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기술주의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도 다시 재평가받기 때문에 상하이나 선전 증시도 상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업 공개가 앞으로 속도감 있게 늘어난다면 과창판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상력을 자극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장성이 높은 여타 다른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도 전체 주가를 끌어올리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런 기대감 상승이라는 분수 효과는 시장 전체 호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해외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과창판 증시에 투자하는 이런 그 모멘텀이 앞으로 점점 시간이 갈수록 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정상회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박 3일간의 일정으로 지금 방미를 했는데 일단은 뭐 하노이에서 결과가 좋지 못했던 만큼 이번 그 방미에 굉장히 많은 기대가 쏠리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돌파구가 좀 나올 수 있을까요? 네, 그 완전한 합의와 관련된 돌파구는 좀 힘들겠지만 아무래도 일정 부분 우리의 그 공간이 좀 마련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오늘 그 밤부터 영빈관에서는 아무래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하고 차례로 접견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의 그 강경파들이 주장하고 있는 일괄 그 타결시 빅딜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우리가 분위기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굿이너프 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새벽 1시께는 트럼프 대통령과 한 2시간 정도 만남이 예정이 되고 있는데요. 비핵화 해법을 두고서 서로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핵심 의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이 그 당길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그 정상회담 뒤에 북에 어떤 메시지를 담느냐가 앞으로 향후 그 남북 그저 북미 정상회담 날짜뿐만 아니라 비핵화 협상에도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인 조기 수학의 중요성을 계속
언급을 해왔기 때문에 단계적 대북 보상 방안들이 주로 거론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개성공단 재가동과 같은 북한에 줄 수 있는 당근 제시를 할 것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정상간 논의에서 우리나라가 최대한의 압박을 통한 빅딜 원칙을 좀 고수하는 조건으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느 수준의 좀 여지를 받는다면 북한에 대한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이는 게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이번 방미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여기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곳이 북한 아니겠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제재 혈안인 적대 세력들에 심각한 타격을 줘야 한다. 강경 노선을 또 피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한미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정상회담에 그래도 어떤 입김이 작용할 수는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이런 실타래를 풀기도 전에 북한이 먼저 자력 경쟁을 외쳤고요. 적대 세력에 대한 심각한 타격을 줘야 되겠다는 새로운 대전략 노선을 발표를 했는데요. 하지만 김정은의 신년사에서도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우리 백악관에 가는 청와대에서도 아무래도 충분히 예견됐던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김정은이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서는 북한을 비난하는 문제, 또 핵 언급이 없었다는 측면에서는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전략 차원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걱정스러운 점은 김정은 위원장이 자력갱생을 27회 언급했다는 점에서는 대북 제재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버티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서 미국의 일괄 타결이라든지 한국의 굿 이너프 딜에 응하지 않겠고 이제 앞으로 협상의 공은 한국과 미국이 협상을 통해서 알려달라고 공을 넘겼기 때문에 앞으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이 납득할 만한 제재 해제를 이끌어내야지만 되는데요.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에서는 쉽게 제재 해제를 나서진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는 문 대통령의 고민도 그만큼 깊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시각차가 크다는 건 예초에 알려져 있던 사실인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 부분이 극명하게 이 양국 간의 시각차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재인 대통령의 이 중간의 역할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평화구축의 단초가 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네, 북한 같은 경우는 스몰 딜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요. 단계적 비핵화, 단계적 이행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을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포괄적 방식을 양보하지는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절충 아닌 굿 이너프 딜을 통해서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만들겠다는 전략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런 제재 해제 범위가 굿 이너프 딜에서는 상당히 좀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핵 폐기 대가로 불충분한 당근을 제시했을 경우에는 꽉 막힌 비핵화 협상을 돌파하는 모멘텀이 약하다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당근이 뭐냐에 따라서 북한이 반응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주장하는 거는 산모라든지 유아를 위한 의약품이나 분유 지원을 거론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농약뿐만 아니라 비료 지원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여기에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이라든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외에도 경제 숨통을 크게 할 수 있는 플러스 알파라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북한이 하노이 회담 때 미국이 요구했던 5가지 경제 제재 해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논의도 우리하고 미국의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논의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중에 최소한 2-3가지 정도를 좀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체면을 좀 세워줄 수 있을 정도의 미국이 종전 선언을 해준다든지 평양의 연락사무소와 관련된 설치안도 아무래도 좀 논의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들까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증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2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제 종목 짚어보고요.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